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신형 아반떼 N인데요, 이번에는 6단 수동 변속기 모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미 DCT 모델을 상세하게 리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 차를 타면서는 좀 DCT 모델과의 다른 점들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차를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기 전에 연비 리셋 하겠습니다. 누적 정보를 이제 리셋을 하고요. 제가 반납할 때 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이 차의 제원을 보시면요, 무게가 1480kg으로 DCT 모델보다 40kg이 가볍습니다. 근데 그 40kg의 경량화는 순전하게 이 앞에 엔진룸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차는 좀 운동성 면에서, 특히 코너링 측면에서 좀 앞차축에 걸리는 이 좌우 방향의 부담이 더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그런 더 가뿐한 코너링 감각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이제 와인딩 로드 첫 번째 코스를 향해서 가는 중인데, 거기 가서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출력은 280마력과 이제 40kg 토크잖아요. 근데 이 스티어링에서 여기 빨간 버튼, 그게 이제 DCT와 차이가 있죠. DCT 모델에서는 요게 NGS라 그래가지고 누르면은 이제 20초 동안 10마력을 더 내서 290마력을 낼 수가 있는데, 수동 모델에는 그런 오버부스트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수동 모델은 여기가 NGS가 아닌 REV라고 적혀 있어요. 레브 매칭 기능을 이제 껐다 켰다 하는 버튼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제 자동차의 엔진차에서 엔진 회전수를 이제 레볼루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앞 글자를 따가지고 REV라고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이제 직접 운전자의 의지로 6단까지 넣을 수 있는, 또 생긴 것도 다른 그런 이제 기어 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CT 때는 뭐 드라이브 모드 버튼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 기어 셀렉터의 왼편에 세로로 좀 운전자 쪽에 가까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얘는 이제 그 버튼의 종류도 간소화되어 있고, 그 대신에 그게 다 이 기어 레버의 위편에 배치되어 있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 N 모드에 들어가면 이 커스텀 항목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의 차이가 있죠. 커스텀 설정 항목이 DCT에서는 트랜스미션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DCT 변속기의 변속 제어 로직을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DCT 변속기 모델과 다른 점은 얘는 그 트랜스미션 자리에 레브 매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 거부터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3단계가 표시가 있어요. 노멀, 스포츠 플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차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재미와 관련된 제어 버튼인 제어 메뉴인 퍼포먼스 옵션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간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의 가지수가 좀 많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런치 컨트롤은 DCT 모델과 동일하게 이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어 변속 지시 등도 이것도 사실 DCT에 있죠. 그러니까 레드존에 가까울수록 운전자가 기어를 시프트 업을 해야 될 그 표시를 이제 계기판에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가상 사운드, 이렇게 세 가지의 퍼포먼스 옵션 항목만 가지고 있는 점 정도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 외에는 실내에서 보이는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어떤 기어 조작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클러치 페달은 매우 깊습니다. 그러니까 클러치 페달이 밟히는 깊이도 밟고, 그 다음에 동력 연결이 되는 그 클러치가 아까 미팅되는 그 위치도 꽤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좀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는 단에서 단으로 넘어갈 때 움직임은 다소 긴 편입니다. 이런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모델들 중에서는. 그렇지만은 어떤 단에서 단으로 넘어갈 때 그 움직임의 정확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촘촘하면은 기어 단수를 한 단만 올려야 되는데 그 옆으로 한다든지, 거꾸로는 이제 이때는 큰 일이 발생하는데,
기어를 한 단만 낮춰야 되는데 세 단씩 낮춘다든지, 네, 이러면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엔진이 과회전이 돼가지고, 네, 망가지는 일도 생기게 되는데, 적어도 이 차를 탈 때에는 좀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레브 매칭 기능을 좀 써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에코 모드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눌러도, 네,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브 매칭 기능은 최소 노멀 모드 이상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차는 이제 DCT도 마찬가지였는데, 항상 시동을 걸면은 주행 모드는 노멀 모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행 모드를 노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눌러서 레브 매칭을 켜줘야겠죠. 네, 그럼 켜진다고 계기판에 표시가 나오고요. 지금 6단 주행 중인데, 네, 그냥 기어를 낮추고 클러치를 떼기만 하면 정말 몸에 아무런 울컥거림이 없이, 네, 정말 이 정도는 DCT 수준이라도 봐도 될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다운시프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이제 힐앤톨을 하느라고 오른발을 이렇게, 그러니까 무리하게 꺾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을 얘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레브 매칭이 또 기여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뭐 다운시프트 때야 당연하게 RPM 보정을 통해 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레브 매칭이니까요. 근데 이게 시프트 업을 할 때에도, 네, 부드러운 그 주행에 기여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속도를 좀 같은 조건으로 맞춰 놓고요, 레브 매칭을 한번 꺼 볼게요. 자, 그럼 4단에서 5단으로 올리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레브 매칭 껐을 때는. 자, 근데 다시 이제 레브 매칭을 켜고 시프트업을 하잖아요. 물론 지금 높은 단에서 높은 단으로 올라가니까 울컥거림이 적은데, 그때도 기어를 해요. 얘가 더 부드럽게 변속이 되게. 자, 그럼 제가 지금 기어 3단으로 70km로 속도를 고정해 놓고 시프트업을 먼저 해볼게요. 레브 매칭을 먼저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제가 나름 조심해서 하지만은 3단에서 4단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기어 바뀜으로 인한 그 충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레브 매칭을 킨단 말이에요. 자, 똑같이 3단에 4단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때도 사실 변속 충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적어도 레브 매칭을 끌 때보다는, 껐을 때보다는 부드럽게 시프트업을 하는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뭐니 해도 정말 기분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다운시프트를 할 때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더 변속에 신경을 덜 쓰고 이 운전이 좀 빠름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네,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여기 보면은, 네, 레브 매칭이 끈 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레브 매칭 오프를 제외하고 3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분명히 이제 주행 모드에 따라서 바뀔 그 특성이 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한번 좀 체험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속도를 70으로 고정을 해 놓고요, 먼저 노멀 모드에서 4단에서 3단으로 내려 볼게요. 네, 3단, 근데 3단에서 2단. 네, 3단에서 2단은 이제 약간의 그 울컥거림은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똑같이 같은 속도에서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보니까 스포츠 모드는 RPM을 띄우는 그 타겟 RPM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 띄우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그런지 이 빠르게 클러치를 밟았다가 뗐다가 하는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스포츠가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주행 조건처럼 천천히 클러치를 떼는 그런 조건에서는, 네, 이 노멀 모드의 레브 매칭이 더 부드럽게 할 수가 있는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행 모드를 N 모드로 해놓고 레브 매칭을 좀 써볼게요. 자, 아까도 똑같이 이제 속도를 70km로 좀 맞춰보겠습니다. 자, 차단에 3단. 네,
역시 이번에는 더 RPM을 띄워주는 동작이 더 빠르고요. 네, 3단에서 2단 낮출 때에도 네, 울컥거림이 없어요. 이런 상황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은 네, 이 노멀 모드, 스포츠, M 모드에서의 레브 매칭 특성은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게 운전자가 왼발 클러치 조작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다운시프트를 했을 때 그 부드러움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는 다시 제가 해보면은 지금처럼 일상주행에서 천천히 클러치를 밟았다가 천천히 뗄 때에는 정말 한없이 부드러운 그런 동작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지금처럼 기어를 더 낮추고 빨리 뛸 때에는 약간의 울컥거림을 발생을 시키죠. 근데 이거를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해보면은, 스포츠 모드에서는 4단에서 3단 낮출 때 비슷한 수준은 부드러워요. 근데 3단에서 2단으로 낮출 때 오히려 스포츠 모드가 3단에서 2단으로 더 급격하게 낮출 때는 더 부드럽다 하는 점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M모드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4단에서 3단, 3단에서 2단. 아이고, 팝콘이 튀기네요. 네. 그래서 3단에서 2단으로 낮출 때에는 그 동작은 노멀 모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부드럽게. 근데 그 외에 3단에서 2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수에서는요, 노멀 모드가 제일 부드럽게 다운시프트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레브 매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해진 부분은요, 이제 높은 단에서 낮은 단으로 낮출 때 얘가 분명히 RPM을 띄워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데, 그게 좀 어느 타이밍에 RPM을 띄우고 기어 연결에 도움을 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단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어 위치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클러치만 밟아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밟으면 잠깐 낮추다가 약간 RPM을 다시 띄우죠. 그래서 다시 클러치에서 발을 떼더라도 원래 단에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근데 지금처럼 기어 위치를 여기다 놔두지 않고 이제 중립에다 놓잖아요. 자, 그럼 클러치를 밟고 중립으로 하면은 RPM을 이제 슬슬 떨어뜨리죠. 그러다가 확 떨어뜨립니다. 자, 그러면은 4단으로 가다가 클러치를 밟아요.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3단으로 낮춰요.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그러면 요때는 그 시차가 좀 커가지고요, 단에서 단으로 옮기는 시차가 크다 보니까 그때까지 새로운 단에 매칭이 될 RPM으로 이렇게 보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클러치를 밟고 운전자가 새로운 단에다가 넣으면 거기에 맞는 RPM으로는 이렇게 바로 보정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운전자가 극단적으로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어느 단에 넣을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기어를 넣잖아요. 3단으로 저는 넣었는데, 얘는 그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정 동작은 해주지 않죠. 근데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하다가 새로운 단으로, 심지어 2단으로 낮추더라도 각 단에 맞는 RPM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각 단에 들어갈 때 그 단에 맞는 RPM으로 순간적으로 보정을 해준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레브 매칭이 RPM을 특히 다운시프트 할 때 왕하고 띄워주는 그 시점은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어가 선택이 됐을 때, 글로 기어가 들어가고 운전자가 클러치에서 발을 떼기 전에 그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3단에서 가다가 2단으로 낮추면 미리 그 단으로 들어갈 때 한다는 거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단으로 가다가 운전자가 클러치만 밟아가지고는요, 왕하고 띄우지를 않죠. 그러니까 3단에 여전히 물려 있으니까 그 단으로 복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얘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3단으로 가는데 운전자가 여기에만 놓고, 그러니까 새로운 단을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얘는 일반 수동 변속기 차처럼 RPM을 아이들링 상태로
떨어뜨린 채로 유지한다 하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레브 매칭을 사용할 때 이 특성을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DCT 리뷰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동은 더더욱 데일리용 차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 즐기는 용도로 더욱 적합한 그 장난감 용도의 자동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옵션상의 제약을 봐도 이 차는 아예 현대 스마트 센스 1과 2를 고를 수가 없죠. 빌트인 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넓은 층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반떼 N은 DCT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추동 모델은 안전과 편의 장비에서도 조금 선택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다른 데일리용 차가 있을 때 이 수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아반떼 N은 너무 타고 싶으나 데일리용까지 겸해야 된다면 좀 DCT가 더 맞는 선택이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께 수동이 더 적합하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반떼 N 6단 수동에서 아쉬운 단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의 위치가 운전자가 직접 힐앤톨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 차의 레브 매칭 기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게 있지만 요거를 주로 끄고 직접 본인이 이렇게 현란하게 오른발의 풋워크를 즐기는 그런 분들께는 좀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에코 모드에서 레브 매칭을 쓰려고 하면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멀 모드 이상에서만 사용될 수 있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에코에서는 이거를 사용하지 못할 아니면 구현하지 못할 어떤 특별한 좀 기술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에코 모드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외에는 이 아반떼 N 수동 모델에서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제가 찾아낸 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레브 매칭을 에코 모드에다가 좀 했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이제 얘가 다운시프트 할 때만 레브 매칭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업시프트를 할 때에도 RPM을 적극적으로 낮춰서 오히려 높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안락한 변속감에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 모드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다운시프트를 하는 그런 스포츠 주행을 하지 않아서 컨셉에 맞지는 않지만 근데 전반적인 변속에 얘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안락감 측면에서 그래서 에코 모드의 레브 매칭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국내에 발표된 공인 연비를 보면 DCT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도심 구간에서의 연비는 수동이 더 뛰어나고 또 고속도로 조건에서의 연비는 DCT가 더 뛰어나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심 구간에서는 얘가 주로 사용하게 될 기어가 1, 2, 3, 4단이죠. 그러니까 5단, 6단은 잘 좀처럼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은 DCT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속도가 많이 나지 않는 조건에서는 무게가 조금 가벼운 조금은 아니죠. 40kg이니까 40kg 가벼운 6단 수동이 더 연비면에서 장점을 발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고속에서는 특히 고속도로 규정속도 이상에서의 고속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되죠. 왜냐면 얘는 6단까지 없는데 반해서 동일한 속도라면 이제 DCT 모델은 7단, 8단까지 있기 때문에 같은 100km로 주행을 하더라도 아니면 120, 140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6단에서 쓰는 RPM과 7단, 8단에서 쓰는 RPM은 더 RPM이 낮게 되는 것은 7단, 8단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8단 DCT의 연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인의 주로 주행하는 조건이
좀 장거리도 많은 편이고 또 고속도로에서의 주행이 많은 편이라면 네, 그때는 이 6단 수동보다는 8단 DCT가 더욱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하는 점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반떼 6단 수동 모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수동 모델은 좀 더 이 장난감으로서의 아반떼 N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거기에 더 가까이 가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동 변속기라는 거는 운전자가 직접 다루는 즐거움에 있어서 더 크죠. 그 대신에 모든 것으로 인한 그 주행의 결과물은 역시 또 운전자에게서 비롯된다 하는 점 또한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차를 주행을 다 마쳐가는 시점에서요, 이제 주행 거리와 연비 성적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잘 나올 때는 그냥 항속으로 어느 이상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이렇게 16km대도 나오긴 하는데요, 17 이상의 숫자는 저는 좀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이틀 동안 주행한 거리는 한 517km 정도 되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총 평균 연비는 10km를, 리터당 10km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세 군데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포함한 거거든요. 몇 주 전에 이제 아반떼 DCT도 같은 조건이었는데 걔는 이제 9.5가 9.3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발표된 공인연비도 한 0.2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조건에서 거의 비슷한 거리를 타본 결과 그 차이보다는 좀 더 컸습니다. 실제 차이는. 그것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저의 영상이 아반떼 특히 6단 수동 모델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좀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